두류정수장이 폐쇄된 지 7년째가 됐지만 개발 계획 없이 방치돼 우범지대화되는 데다 안전사고 우려마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개화기에 비가 내리는 등 기상 조건이 나빠서 자두와 복숭아의 병충해가 극심해 과수농가들이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일부 시군청이 점심값을 원천 징수해 구내 식당 이용률이 높지만 공무원만 바라봐야 하는 주변 식당가들의 불만이 큽니다. 경주시 충효동 대형마트 진출을 둘러싼 업체와 전통시장 상인들 간의 3년 분쟁이 상인들의 승리로 일단락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2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기압골의 영향에서 벗어나 점차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 비는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하지만 경북 동해안과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지난밤 창문 너머로 들리는 바람 소리에 놀라지는 않으셨나요? 이 강한 바람과 함께 비가 계속되는데요. 지금까지 영주에 내린 비의 양은 40mm, 대구는 14mm로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비지만 내린 비로 인해 도로가 많이 젖어 있으니까요. 출근길 감속 운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비는 오늘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경북 북부 지역에는 늦은 오후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는 그치겠지만 바람은 여전히 강하게 불겠습니다. 경북 동해안과 경북 북부 내륙 지역에는 세찬 바람이 불겠고요. 그 밖의 지역들도 약간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 바람과 함께 구름이 볕을 가리면서 낮 기온도 크게 오르지 못하겠는데요. 대구의 낮 기온은 25도, 안동은 21도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대구 시내 노른자 윗땅으로 일컬어지는 두류정수장이 폐쇄된 지 7년이 지났지만 뚜렷한 개발 계획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회까지 나서서 계획 마련을 요구하고 있지만 대구시는 느긋한 입장입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9년 8월 문을 닫은 두류정수장. 7년이 지난 지금까지 개발 계획은커녕 정수장으로 지정된 도시계획조차 바뀌지 않았습니다. 총 면적 15만 8천여 제곱미터 가운데 수질연구소와 두류가압장 등 수도시설이 아직도 14% 남아있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이 때문에 나머지 13만 6천 제곱미터의 땅은 뚜렷한 개발 계획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대구교도소나 경북도청, 시민운동장 등 다른 대규모 시설의 터는 시설 이전이나 개발 방안이 확정됐는데 유독 두류정수장만 표류하고 있어 우범지대화나 안전사고 가능성마저 높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개발 방향을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을 무시하는 또 처사고. 대구시는 지역의 장기 발전 계획을 고려해 이용 방안을 찾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고 있습니다. 대구 미래를 위한 대규모 투자 사업에는 민자 유치도 필요하기 때문에 섣불리 시가 일방적으로 개발 방향을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권 시장은 우선 주민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하반기에 용역을 발주하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구시는 폐쇄된 두류정수장을 지역 주민들이 임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밝혀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지역본부인 대구 경북 지방분권 개헌 청원본부가 오늘 오후 6시 경북대 국제경상관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오늘 출범식에는 최배경 지방분권 개헌 국민행동 공동의장과 대구 경북 지역 자치단체장, 국회의원 등 지역 각계 인사 200여 명이 참석해 청원본부 출범을 격려할 계획입니다. 청원본부는 지역 지식인 선언을 시작으로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청원운동 동참 선언을 기획하고 지역 순회 분권 토크 콘서트를 여는 등 지방분권 개헌 청원을 위한 지역 본부로 활동하게 됩니다. 새누리당의 이철호 의원이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는 정책 위반이나 법령 재개정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하는 지방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특별법안은 취득세 인하나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발생하는 정책을 세우거나 관련 법령을 재개정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했습니다.
또 국회 상임위원회도 지자체의 경비 부담을 수말하는 사무에 대한 법률안을 심사할 때 지방자치단체 협의체의 의견서를 제출받아 의원들에게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들이 연기를 마시고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어젯밤 8시 반쯤 대구시 북구 매천동의 한 아파트 4층에서 불이 나 54살 이모 씨 등 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불로 주민 10여 명이 긴급 대피했고 소방서 추산 500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냉장고 주변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집주인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봄 과수 개화 시기에 유난히 비가 자주 내리고 기온이 낮았습니다. 결국 병해충이 발생해서 과수 농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주최했습니다. 김천시의 한 자두밭, 말라 비틀어지거나 시커멓게 변해버린 열매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두에 발생하는 이른바 주머니병으로 전국 최대 자두 생산지인 김천을 비롯해 의성과 영천 등지에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병해충 피해가 반복되고 있지만 올해는 방제약을 쳐도 속수무책입니다. 약제 방제를 했는 사람은 거의 한 40~50% 손해가 갔고 그 약제 방제를 안 했는 사람은 거의 90% 그 가일이 달리질 않았고. 특히 올해 이처럼 피해가 집중된 것은 자두 개화기 때 비가 예년보다 많이 내렸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복숭아 오갈병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비가 자주 내린 데다 일조량 부족, 저온 등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바이러스 확산에 알맞은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입니다. 자두의 주머니병과 복숭아 잎 오갈병은 비슷한 종류의 병균에 의해 발생되는 병인데요. 지난 겨울 방제소울과 4월 개화기 때 잦은 가공에 따른 저온 때문에 발생이 많았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병해충이 극성을 부리면서 농가의 고민은 깊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대구 혁신도시 공공기관장 협의회가 공식 출범합니다. 오늘 오전 11시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혁신도시에 입주한 11개 기관장을 비롯해 권영진 대구시장과 진영환 대구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모여 대구 혁신도시 공공기관장 협의회를 처음으로 엽니다. 공공기관장 협의회는 앞으로 분기에 한 번씩 기관을 돌아가면서 여는데 대구시와 공공기관의 상생발전, 지역사회 공헌활동, 공공기관의 성공적인 정착 등을 위해서 힘을 모을 계획입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대구 경북관 내 80여 군데 하수와 폐수 처리장을 일제 점검한 결과 10%가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청도의 풍강 농공폐수 처리 시설은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 기준치의 6배를 넘었고 7곳과 예천, 문경의 경우에는 운영 미숙으로 기준치를 초과해 개선 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편 동절기 계절적인 영향으로 미생물이 활성화되지 않아 기준치를 넘긴 곳도 4곳이나 돼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일부 시군청이 공무원들의 점심값을 원천 징수하면서 구내 식당 이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고객만 바라봐야 하는 주변 식당가들의 불만도 큽니다. 정동원 기자입니다. 의성군청 구내식당 점심시간은 늘 북적입니다. 군청 청사에 근무하는 300여 명의 직원 중 200명 정도가 매일 이용합니다. 1인당 점심값은 한 달에 35,000원, 한 끼당 1,700원 정도로 싸고 맛도 좋아 군청 공무원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친환경 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맛도 좋고 가격도 싸고 직원들이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점심값을 개인급여에서 원천 징수합니다.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든 안 먹든 일괄적으로 떼내가기 때문에 구내식당으로 몰리는 또 다른 이유가 됩니다. 군청 주변 음식점들은 당연히 불만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원천 징수 대신 자유이용 방식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근데 그 식당마다 이야기를 해도 군에서는 그런 지게 없으니까. 도내에서 점심값을 원천 징수하는 시군은 의성과 군위군청 정도입니다. 이에 반해 자유이용 방식인 안동시청 직원들의 구내식당 이용은 하루 평균 100명 정도. 본청 직원 600여 명 가운데 나머지는 주변 식당가에서 점심을 해결해 작지만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경주시와 봉화 청송군은 구내식당이 없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주택 재건축 정비조합이 주택 대신 대부분 오피스텔을 만들 경우 재건축 사업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2013년 한 주택 재건축 정비조합이 수성구청으로부터 도시형 생활주택 45호, 오피스텔 221호를 짓겠다는 사업 시행을 인가받았지만 B조합원 A씨 등 4명이 주택 재건축 사업은 주택과 복리시설만을 건설해야 한다며 소송을 내서 대구지방법원은 이 재건축 사업을 취소했습니다. 수성구청은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분류돼 있고 재건축 조합만 오피스텔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은 불평등하다면서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24일 대구 범어내거리에서 열린 총파업 결의대회 중 경찰에게 확성기를 휘둘러 전치 5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민주노총 건설본부 간부가 구속된 가운데 민주노총 총파업투쟁본부는 정당한 파업에 경찰이 공안 탄압을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여성 노동자가 경찰에 밀려 넘어져 이를 막다가 우발적으로 경찰이 다친 것이라면서 무엇보다 경찰의 과잉 대응이 없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오전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경주시 충효동 대형마트 진출을 둘러싼 업체와 전통시장 상인들 간의 3년 분쟁이 상인들의 승리로 일단락됐습니다. 상인들은 충효동 사업예정 제한의 시유지 매입을 끝내서 이곳에서는 더 이상 대형마트 입점이 어렵게 됐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2년 경주시 충효동에 만여 제곱미터 규모의 대형마트 건립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재래시장 상인들은 골목 상권 몰락이 예상된다며 수차례 대규모 집회를 열었고 마트 예정지에 포함되어 있는 시유지를 팔지 말라고 경주시에 요구했습니다. 경주 상인 다 죽는다! 홈플러스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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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경주시는 법적 하자가 없다며 시유지 매각을 강행했고 이에 맞서 상인들은 입찰에 참가해 시유지를 매입하는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마침내 상인들은 지난 4일 토지 등기까지 마쳤고 이곳에는 더 이상 마트 설립이 힘들게 됐습니다. 이번 일은 지역 상인을 무시하고서는 어떤 대형마트도 경주에 입점할 수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12억의 시유지 매입 비용은 시민과 상인들이 참여하는 경주 희망펀드를 통해 모금이 진행 중인데 벌써 6억 원이나 모였습니다. 경주시 상인보호위원회는 이번 일을 계기로 지역 상권을 무시한 대형마트 입점을 끝까지 막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상인보호위원회는 우리 상인들이 똘똘 뭉쳐서 제2, 제3의 대형마트를 막아내는데 끝까지 힘을 쏟겠습니다. 하지만 대형마트를 추진해온 업체 측은 충효동은 포기하더라도 경주 지역 내 다른 곳에 적정한 입지가 나올 경우 대형마트 사업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기업의 대형마트가 자본력을 앞세워 중소도시 공략에 나서면서 골리앗에 맞서는 다윗처럼 재래시장 상인들도 힘을 모아 자구책을 찾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학일입니다. 대구 도시철도공사가 전동차 낙서 사건과 관련해 대책회의를 열고 민간의 기지 감시를 맡기는 등 야간의 외부인 출입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대구 도시철도공사는 범인들이 뜯어내고 침입한 사월역의 통풍구를 용접하는 한편 외부 침입이 가능한 115개 환기구 전체를 용접하기로 했습니다. 또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차량 기지 주변에 고압 위험 표지판을 설치하고 3호선 범물 기지는 외부 업체의 야간 감시를 맡길 예정입니다. 새누리당 조원진, 이완영 의원이 유권자 시민행동이 주관하는 2015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을 받았습니다. 조원진 의원은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을 지원하는 지방재정법 개정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힘쓴 점을 평가받았고 이완영 의원은 국회 내 통일 담론을 주도하고 지방의 자생력 확보와 영호남 균형 발전에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은 직능 경제인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 260여 개 단체가 참여하는 유권자 시민행동이 공약 실천과 입법 활동의 우수성 등을 평가해서 해마다 수여하는 상입니다. 경상북도와 구미시가 어제 구미시 선산읍 금오서원에서 제사음식과 집기를 만들고 보관하는 곳인 전사청과 교육기관의 기공식을 갖고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전사청과 교육관은 올해 준공 예정인데
금호서원은 선조 3년 1570년에 야은 길제 선생의 학문과 충절을 기리기 위해서 건립됐습니다. 경상북도와 구미시는 앞으로 금호서원을 유교 문화와 관련한 교육과 체험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생활 속의 위험 요소를 찾아내는 대구 시민안전지킴이가 오늘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활동합니다. 새마을회와 바르게 살기 운동협의회 등 20개 단체 회원 1,200여 명으로 이뤄진 시민안전지킴이들은 앞으로 생활 속의 위험 요소들을 찾아내 인터넷 안전신문고 사이트나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최근 시민들이 도로와 가로수 훼손 등 300여 건의 위험 요인을 신고해 자치단체에서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바람 소리에 놀라지는 않으셨나요? 이 강한 바람과 함께 비가 계속됐는데요. 지금까지 영주에 내린 비의 양은 40mm, 대구는 14mm로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비지만 내린 비로 인해 도로가 많이 젖어 있으니까요. 출근길 감속 운전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비는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경북 북부 지역에는 늦은 오후에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은 구름이 다소 껴있는 가운데 점차 기압골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은 18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영천과 청도의 아침과 낮 기온은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문경의 현재 기온은 13도, 낮 기온은 21도 예상되고요. 구미는 어제보다 3도가량 높은 15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북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14도 안팎으로 출발하고요.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23도를 넘지 못하겠습니다. 울진의 현재 기온 17도, 낮에는 5도가량 오른 22도 예상됩니다. 동해 전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또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며 다시 여름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금요일 오후에는 또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